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오늘도 귀하신 두 분이 함께했습니다. 스튜디오가 빛이 납니다. 네, 우리 윤명현 전 한전연구원장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최봉식 대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주 싱싱한 대기자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전국적으로 흐리고 또 충청 지역은 비가 오고 있고 저기 뭡니까, 남해 지방은 이제 좀 큰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기분이 좀 착잡해지네요. 예, 착잡한데 많이 선선해서 좋습니다. 예, 결실의 계절 가을인데, 네. 예, 자,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저는 토요일 날 유성 라마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거기서 저희 고등학교 50주년 행사를 했는데, 야, 아니 근데 우리가 50년 만에 우리 동기생들이 249명이었거든요. 네. 219명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30명이 죽었답니다. 덜 죽었네요. 우리 50주년 때는 한 반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한 반이.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물론 뭐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다 부고 소식은 들었지만 건강하신가 보다. 미처 몰랐던 우리 친구들도 벌써 유명을 달리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2024년 말 8월 말 기준이구나. 그 대한민국 제가 인구를 봤더니요, 5,200만에서 떨어졌어요. 5,180만 명. 그러니까 지금 5,180만. 제가 듣기로는 백신 후유증으로도 많이 사망을 했지만 점차 인구가 좀 줄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나이대가 아니 이렇게 많이 죽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70세의 생존 확률이 86%라고 돼 있어요. 14%가 70세. 예. 그럼 우리 한 10% 정도가 유명을 달랬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이 그렇게 되는가 봐요. 70세에 예. 80%는 86%. 살아남을 것이고, 예, 예. 20%를 조심해야죠. 예. 그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야, 정말 이제 인생을 한번 또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봉식 대기자님도 아직 70대라 멀었죠? 아니, 이제 곧 됩니다. 곧 됩니까? 예. 66세. 예, 우리 이래서 갑니다. 예. 주께서 우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66세는 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실의 계절, 또 가을이 짙은 열기를 뚫고 드디어 도착하다, 이렇게 네. 그 오프닝 멘트를 해오셨어요. 예. 자, 우리 이제 문학계의 귀한 열매 노벨 문학상이 수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 한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논하고, 그 다음에 문화 막시즘이 뭔가, 그렇게 해서 우리 윤명현 원장님의 어떤 화두를 통해서 한번 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하여튼 깜짝 놀랄 뉴스가 예.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노벨 문학상이 예. 대한민국에 떨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노벨상 그러면 옛날에 1900 몇 년도였죠? 김대중. 김대중 80년도인가요? 아니 하여튼 좀 됐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정치인으로서 네. 평화상을 타셨죠. 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에는 아니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노벨상 타고 이런 거는 왜 못하나 예. 그랬더니 예. 정말 그 작가 한강 네. 들어본 분 같긴 한데 네. 그분이 이 노벨 문학상을 타서 온 국민을 흥분시켰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강의 기적이냐? 예. 아니면 한강 신드롬이냐? 워낙 이 말이 많은 스토리들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그 뒤로 쭉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이게 정말 신드롬입니다. 한강 신드롬. 예. 그래서 이거 국민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잘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젊은이들은 또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 그러면 특히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과학계 노벨상 그러면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이 네. 노벨상 수상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상인데 네. 그 문학상은 저는 잘 모르지만 한강 작가가 네. 거의 아인슈타인급이 아니냐 아,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최봉식 기자는 이제 한강에 대해서 잘 작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못 연구를 해보셨다 뭐 그랬죠? 많이 연구는 안 했고요. 네. 이제 상을 탔다 그래가지고 네. 인터넷에서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개요 정도만 이제 파악을 했는데 네. 뭐 청소년 유해 도서로 뭐 분류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된 책도 있고 또 제주 4.3 사건이 배경이 된 책도 있고 네. 또 5.18 뭐 민주화 운동 배경으로 한 이런 책도 있고 그래서 네. 논란이 많은 그 네. 책들을 썼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논란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제대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한승원 씨라고 아버지도 소설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 내력이 아버지부터 딸까지 이렇게 네. 그 문학을 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타야 되는데 딸이 탔기 때문에 아. 이제 먼저 탔는지 또 뭐 혼자 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예. 아버지가 못 타고 딸이 타다 보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네. 아 노벨상 수상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아, 예, 이 예, 보통 보면 그- 아버지가 그러네요. 타고 예. 딸이 가면 우리 아버지가 노벨상 탔어요 이렇게 될 텐데 그러네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노벨상 수상자의 부친이 됐어요. 됐고 이게 문학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한 점이 우리가 그전에는 문학상을 볼 때는 문학상 노벨 문학상 누가 탔다 그러면 네. 우리가 그걸 책을 사서 읽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네. 뭘 읽어요? 번역본을 읽죠.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원본이에요. 한글로 썼기 때문에 한글이니까 그러네. 원본으로 예. 우리가 문학상을 직접 읽어보는 이 영광이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건데 더구나 한글날이 들어가 있는 10월 달에 네.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축하할 만한 무한한 축하를 드려야죠 일단. 이라고 예, 생각은 되는데 예. 근데 배경이 네. 어떻게 지금 그 작품을 가지고 노벨문학상 탈 수 있었는가 네. 배경을 조금 아신다고 했는데 한번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면. 예. 그게 보니까 네. 배경이 쭉 이제 어떤 분들이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글이 워낙 뭐 저기 스웨덴 할리먼 평가에 따르면 네, 네. 뭐 시적인 산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너무 아름답다 이거죠 글 자체가 네, 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되게 상을 주게 되면 그 상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내리죠. 아, 이것저것 아주 미사여구를 써서 내리지만 여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폭로했다. 신체와 영혼, 예.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고리에 관한 독특한 인식을 시적이고 실험적인 산문으로 표현한 것인가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노벨문학상 선정 예. 시사평인데 글이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시같이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인데 예. 이제 쭉 그 누가 이제 그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예, 예. 분석을 해놓은 걸 쭉 제가 보니까 이게 2017년에 남자가 탔고 네. 또 그 다음에 2018년은 없고 2019년도에 네. 여자가 탔고 네. 또 여자 남자 동시에 탔군요. 그다음에 2020년에 또 여자가 탔고 네. 2021년에 탄자니아의 구르나라는 남자가 탔고 네. 22년도에는 프랑스의 아니 예르노라는 여자가 탔고 23년도에는 노르웨이의 yon 포세라는 남자가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 2024년도에는 반드시 여자가 타야 된다. 흐름이 좋았네. 예, 흐름이 좋았어요. 여자가 예. 타야 되고 예. 또 보니까 동양 아시아권이 없으니까 지역적으로도 아시아다. 지역적으로도 아시아다. 아시아다. 이렇게 예. 돼서 예. 그렇게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시아 그러면 중국의 뛰어난 소설가 옌 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타야 되는데 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 탈 수 있는 것인데 예. 둘 경쟁자겠죠. 근데 이분 경우는 공산주의 비판을 너무 세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스웨덴 할리먼의 그 시상하는 그 위원회가 예. 평가하는 위원회가 예. 이게 PC주의라고. PC주의. 예.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PC주의가 뭐냐면 세상을 쳐다볼 때 강자와 약자를 나눕니다. 네. 강자와 약자를 나눠.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남자가 강자죠. 그렇죠. 여자는 약자고. 예. 그럼 여자를 편드는 거예요. 아. 이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옳다. 백인과 흑인. 네. 그러면 백인이 강자고 흑인은 약자로. 약자로.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종교에 관해서는 기독교는 강자고 또 어디죠? 이슬람교 예. 약자고. 그럼 무조건 이슬람 편 드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PC주의의 사실은 예. 문제이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보통 보통 사람들 정상적인 성생활 하는 사람들과 예. 동성애 하는 사람들. 예. 동성애는 소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약자인 거예요. 아, 무조건 예. 동성애를 또 지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네. 이게 문제죠. 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PC주의가 네. 온 여기에 다 퍼져 있는 것인데 한강이라는 이 소설가도 보니까 네. PC주의에 상당히 경도돼 있는 예.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네. 그 남자를 증오하는 남성 혐오하는 아. 사상도 좀 있고 검증은 좀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 사상에다가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그 PC주의 사상을 많이 가진 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미국을 싫어하는 사상, 미국. 반미주의자. 미국이 예. 6.25 때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소련과 대리전을 치르는 바람에 네. 우리만 죽어났다. 뭐 이런 사상이에요. 뭔가 패배주의 사상인 느낌이 드네요. 그게 PC주의죠. 예. PC주의. 그래서 이 작가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우리 대 기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한국이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까지 참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네. 아까 우리 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5.18 네. 광주 어떤 사람은 민주화 운동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는 광주 사태 부르지 않습니까? 광주 사태.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광주 폭동인지 사태인지 민주화인지 아직도 디베이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논란 중에 있는데 예. 완전히 이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전에 PC주의네. 그렇죠. 예. 그 전에 폭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일체 설명이 없이 예. 그냥 진압한 정부군에서 네. 진압한 그 상황을 피해자 입장에서만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상황 자체를 오도시키는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네. 실체와 영혼. 그런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우리 또 제주 4.3 사태 보십시오. 예.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국은 우리 남한만이라도 우선 정부 수립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남한에 있던 그 소위 말해서 빨갱이들 예. 빨갱이들이 폭동 일으킨 게 제주 4.3 사태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올바른 양쪽 시각에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문제를 딱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예. 또 시를 쓰기도 좋고 뭐 글을 쓰기도 좋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뭐 건강한 시각에서 보면 네. 한강은 문화 막시즘의 전이 작고로 보인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 이제 그러면 이번에 상을 탄 그
그 대표 소설이 네. 채식주의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채식주의자라는 뭐 전에 나왔던 책이죠. 예, 예. 예. 그 소설인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저기 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아 이거는 청소년들이 읽으면 곤란하겠다. 그렇죠.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 오히려 악 영향을 주겠다. 그렇게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이걸 읽지 마라. 예. 그렇게 해서 예. 그 뭐죠? 그 폐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청소년 도서관에서 유해 도서, 예, 예. 유해도서로 청소년 유해 도서로 그렇죠.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폐기시킨 거예요. 아마 국회에 가서 또 애매한 그 얘기 많이 듣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예. 내용을 보니까 형부가 처제를 사랑해서 처제를 발가벗겨 놓고 그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뭐 하여튼 성행위를 하고 뭐 나중에는 뭐 그 처제가 뭐 빨가벗고 나무가 되겠다고 물구나무 서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랍니다.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예, 예. 형부와 처제의 불륜에 대한 행각을 그린 그런 소설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권장할 만한 게 못 되죠. 그건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서입니다. 금서. 금서죠. 그러니까 이 문화 막시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막시즘은 사실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산주의인데 1848년도에 소위 말해서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그 칼 마르크스가 시작을 했는데 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이게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아, 왜냐하면 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소득을 나눠주고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공평한 세상이기 때문에 네. 평등한 세상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예. 안 되니까 그 후계자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아, 이건 정치적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아, 예. 그래서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네. 온 젊은이들이 세뇌당하고 있다. 아, 그렇습니다. 온 젊은이들이. 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럼 요게 이제 자연적으로 연결고리로 간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이제 예전에는 1,0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좀 빠졌다고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800만으로 한다. 그럼 지금 200만 명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4분의 1인데 다 모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권장을 해야 될 걸로 이 자리에서 압니다. 가실 거잖아요. 예, 예. 한번 권장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제 버스를 내주시는 바람에 네. 올라가고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 갑니다. 우리 또 대기자님도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예, 저도 갑니다. 예, 이 정말 나 혼자의 힘은 미약하지만 네. 우리가 모이면 강해집니다. 네. 강해지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간다고 되겠어?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나라도 올라가서 네. 정말 붉게 물들어가는 대한민국을 네. 지켜내는 10월 27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듣는 우리 분들 모두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 연합 예배에 대해서 우리 또 최봉식 대기자님 뭐 할 얘기 없습니까? 아이고 연합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 연합 예배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것은 우리나라 그 광화문에서 이제 그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 이것이 제2의 평양 대부흥이 되고 네. 오순절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가 얼마큼 심각하냐면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 있잖아요. 네.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대법관도 아닌데 춘천지방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이 되더라고요. 몇 단계를 뛰어올라가. 몇 단계 떨어져 대법원장이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네. 이 사람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회장인데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 후임 춘천지방법원장이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발제를 하는데 뭐를 발제하느냐면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리켜야 된다고 그렇게 발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 내의 판사 조직인데 어떻게 보면 사조직이거든요. 옛날 군부내에 사조직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지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전두환 대통령이 하나의 뭐 중심 인물이라 가지고 뭐 그걸 뭐 다 박살을 냈는데 이 사법부의 사조직이 이런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연구회란 이름으로 있는데 그들이 좌경화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심각한 상황에 법원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군대 내에서도 뭐 동성애 하는 것을 이제 합법화하려고 수많은 시도가 있고 또 국회에서도 그 많은 동성애 옹호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거 진출해서 평등법 무슨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법안이 막 올라갔었는데 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그걸 막아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보루가 한국 교회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막아내고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요 개인 가정 교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7일 날 서울 광화문에 우리 믿는 분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영적 변화가 일어나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어둠의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고 귀신들의 세력이 떠나가고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큰 기도회를 앞두고서 네. 지금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14일인가 오늘이죠. 그죠.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연합 금식 기도 성회가 일산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거기에서 진행 지금 되고 있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총 7끼를 금식을 하는 거네요. 예, 매일 저녁 8시 시작해서 밤 10시에 마치고 월요일은 박한수 목사, 17일은 화요일은 임진혁 목사, 18일은 손현보 목사, 부산 세계교회. 예,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말씀 후에는 이용희 교수라고 에스더 기도운동 네, 네. 대표 합심 기도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박한수 목사님 참 훌륭하신 것이요. 네. 그분이 그 통합 쪽에 교단 총회 하실 때에 네. 그 제의를 해가지고 그 목사 안수 받거나 무슨 임직을 받고 할 때 반드시 동성애 반대한다는 네. 서약을 받자. 그래서 그걸 통합 측에 아예 안건을 올려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시고 이번 20일 날 대전에 오십니다. 아, 그래요? 오셔서 그 집회를 기독교연합회 대전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부흥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아마 말씀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들고 우리가 제가 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네. 노벨상 받은 거를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축복
축하와 축하는 축복 하지만. 속에 가려진 것을 그렇죠. 들은 거죠. 예. 예. 그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축하할 일이죠. 그러니까 상을 내용은 탄 거는 떠나서 그런 내용을 상을 받았다. 그런 거 그렇죠. 축하받을 어렵습니다. 일이죠. 우리도 예. 이제는 두 번째 노벨상 받았고 이제 3번, 4번, 5번, 6번, 10번도 나오겠지만 예.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 특별히 4.3 제주 4.3 사건에 대한 그 왜곡하는 것은 네. 대한민국 국가 성립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으로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네. 그런 어디서 그런 발상을 했을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정부를 세우기 전에 독립운동 한참 하고 다니실 때 보면 공산주의, 막시즘의 실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이길 뿐이 없어.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무성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그 당시에 네. 공산주의에 대한 그 행동이나 여러 가지 사상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했던 것이고 한강 작가가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글 써가지고 노벨상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이제 백성이 주인된 나라 이제 서재필 또 그렇죠.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한테 그 민주주의를 배우고 바로 서울 시내에 뛰쳐나가 가지고 그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성 감옥에 갇히고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그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이승만에게 꿈을 줬습니다. 청년 이승만에게. 그 꿈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나라, 기독교 교육을 하는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것이 맞아요. 이승만의 정신이고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이후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만 1,000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적이죠, 기적. 기적입니다. 그 평균 수명이 32세였었는데 그 83세로 51세가 증가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북한 사회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사회는요 완전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엊그제 북한 탈북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년도에도 황해도에 홍수가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어서 이 북한의 최고의 곡창지대가 바로 황해도인데 곡식을 거둘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차 고난의 행군기간이 다시 시작돼서 430만 명이 굶어 죽는 이 아사하는 이런 일이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이런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요,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산에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네. 금수강산이에요. 북한에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있죠. 한국에는 곡식을 심으면 뭐 옥수수가 막 이렇게 막 큰 옥수수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북한에는요, 땅의 지력이 쇠해서 저주받은 땅이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곡식이 실제로 열매가 잘 열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북한 땅에 산에 나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2003년도에 그 금강산 갔다 왔는데 금강산 그 세계적인 관광 명소고 네. 뭐 금수강산
금강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주변에도 나무가 없어요. 없어요. 헐벗어요. 개성에도 예, 가릴 그렇죠. 거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찬양과 큰 기도회라고 돼 있고 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일단 출발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모든 성도는 모이자. 나와라. 나와 표 잘 썼습니다. 안 나오면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예.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 그게 예. 뭐냐면은 그 트랜스포메이션한 그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예, 예, 본 적 있죠. 봤습니다. 예, 거기 보면 처음에는 이제 소수 뭐 목사님이나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축구 경기장에 모여서 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그 축구 경기장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 축구 경기장 밖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돌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영적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아하. 영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네.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아,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85% 선출직 뭐 국회나 뭐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 영적 변화가 왜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냐? 네.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감동을 받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갈 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가 법무부 인권국입니다. 네. 인권국장을 우리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성애 옹호하는 국장이 아니고 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우리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 공무원을 생활을 잘한 분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훌륭한- 박수를 보냅니다. 예,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라. 우리가 갈 길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예,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10월 27일 연합 예배에 그 말씀이 있네요. 예. 자, 그날을 또 기억을 하고 한강을 우리 축하하면서 예. 그 속에 가려진 부분을 오늘 윤맹현 원장님이 기가 막히게 해설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귀가 아직 안 뚫렸습니다. 자, 두 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예, 서울 가서 오늘- 뵙겠습니다. 아, 예, 예. 자, 오늘 남은 시간 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모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성욕, 식욕, 네. 뭐 물질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물질욕을 자극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성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욕을 자극을 해서 예, 예. 이게 성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성을 해방시키는 네. 그 방법을 씁니다. 네. 이제 그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그래서 문화 막시즘의 첫 번째 관문이 성해방입니다. 아, 예. 성혁명, sexual revolution, 네. 성혁명.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족을 해체하고 아, 예, 예. 가족을 해체하고 사회 도구를 전체를 다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타락이라는 저렇게 글이 그렇죠, 나왔네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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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 문화 막시즘의 전위 작가 같은 냄새를 내가 맡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아까 소설 내용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굉장히 안에 읽어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소설 내용이 난잡하다는 거예요. 난잡하고 예. 이 문화 막시스트들이 난잡하거든요. 성적으로. 난잡한 데다가 그다음에 어디까지 가냐. 온갖
그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네. 동성애 또 뭐죠 그 저기 다중 다자성애. 다자성애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애들 데리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소아성애. 소아성애 예. 뭐 이런 거만 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이 굉장히 이 구조 자체를 문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족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그 대한민국에 원조 교제가 판을 치고 있답니다. 원조 교제 잘 모르시죠? 원조교제 알죠. 알습니까? 알죠. 예. 예. 우리가 그때 그 CYA를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그거 우리 최봉식 대기자 좀 아시잖아요. 예. 그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심각한 수준이라고 예. 박사님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측면을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그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고 네. 이제 글로벌 좌파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좌파, 글로벌리스트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인 부후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배후에 이런 문화 막시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배후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있고요. 세계 단일주의. 단일 정부. 그리고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꿈꾸고 있고 또 종교도 통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복음주의 계통의 그 목사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WCC의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를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WCC 또 종교 통합주의에서도 바로 이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동성애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배후에서 동성애 단체에 뭐 구체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통합주의 또 세계 단일 정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 원수가 이제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야,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헝가리 대통령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반대가 있고 그죠. 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 모든 언론과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집중 공격을 해서 완전 뭐 그 또라이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좌파, 글로벌리스트와 이 기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가 굉장히 나쁜 그 종교 단체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렇게 모든 언론과 글로벌리스트로부터 글로벌 좌파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종교 통합주의의 핵심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얼마든지 얘기를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아니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전히면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예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렇죠. 오직 성경 이것이 이제 복음주의의 핵심 가치인데 그 핵심 가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라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리스트는. 그래서 그 WCC 2016년도에 부산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무당들도 등장되고 천주교 또 불교 뭐 모든 종교가 다 뭐 통합하자. 그래서 완전히 망쳤죠. 그렇습니다. 예. 뭐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개 길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다. 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종교 통합 또 세계 경제 통합 세계 정치 통합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개신교,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막시즘 통해 가지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동성애가 소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될 대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해서 이 표현의 자유 자체를 아예 말살시키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실은 뭐 동성애가 뭐 횡행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거를 위해 가지고 뭐 에이즈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한다고 해가지고 처벌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 데 대해서 그 뭐죠 그 처벌도 하거나 뭐 이렇게 안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동성애가 뭐 이렇게 합법화된 그런 상태인데 동성애가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동성애가 나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표현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학생들에게 동성애 성행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도록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시달을 해서 그렇게를 뭐 가리키도록 시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신앙의 양심으로 양심적 사유로 그것을 못 가리키겠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는 처벌 조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안 돼서 지금은 거부했다고 할 때 그 처벌하는 조항만 없는 것이지 이미 각종 법규에 다 나가 있고 지침으로 해가지고 다 그 현장 학교까지 다 이제 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인데 이제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그걸 거부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거부하는 선생님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징역을 보내든지 그래서요. 아니면 징계를 하든지 하겠다는 것이 예.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이제 세계 많은 나라에서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세계적인 부후들, 글로벌리스트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강 이런 뭐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의 남로당 뭐 김달삼 이런 사람들이 뭐 일으킨 폭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2개 그 파출 지서를 습격해가지고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그래서 50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인데 이것을 피해자 입장에서만 그렇게 이제 부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칼리몬도 사실은 글로벌 좌파 이 글로벌 리스트의 영향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 기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뭐 우리 차별금지법을 그러니까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 우리 한국에 합법화되어 있다는 아까 우리가 다른 표현 중에 잘못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합법화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안 됐죠. 안 돼 있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계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날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그 사이에 200만이 모이자. 그 이제 심현보 목사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래서 그 듣는 분들이 이번에 10월 27일 날 전부 서울 올라가서 네. 우리의 힘을 좀 과시해서 우리가 끝까지 한국 교회 또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 다 무너졌어도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나가서 꼭 지켜야 되겠고 한 가지 첨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저렇게 무너진 것은 네. 오바마가 망친 겁니다. 아. 옛날 대통령. 예. 오바마가 한간에는 오바마가 동성애자라는 설도 있어요. 제가 예. 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부인이 이름이 뭐였죠? 오바마 대통령 부인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부인이 남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쩐지 모습이 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오바마가 그 기독교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파괴하고 동성애를 부추기고 예.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도 제가 나라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동성애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원조를 끊겠다는 협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많이 망쳐 놓았던 대통령이 오바마였습니다. 예, 아프리카 네. 우간다 대통령이라고 우간다인가. 들었거든요. 우간다에 오바마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 예. 남자 같지 않아요? 예. 오바마가 이야. 우간다에 뭐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 정도의 원조를 지속해 줄 테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우간다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간다 대통령이. 그렇죠. 맞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동성애를 뭐 그 동성애 물란한 성행위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걸 권장한다? 그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이 글로벌 좌파, 글로벌 리스트와 복음주의 계통의 기독교 자유 우파하고의 이 체제 전쟁, 이념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뭐 이미 합법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절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씌워서 각 부처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그 이상의 이게 구체적으로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동성애하는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라고 지침이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뭐 그런 정도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됐죠. 동성애 한다고 그 처벌하는 조항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군 형법에만 있는데 네. 그 군 형법 그 자체도 지금 그 유명무실해서 동성애 한다고 해가지고 처벌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월 27일 날 손현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광화문에 모여서 한 200만 명 우리 복음주의 계통의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이는데 여기다 더 많이 모여서 이것을 확실하게 저지하고 국회나 정부 당국자들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영적 변화를 일으켜서 유럽에 무너진 복음주의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아까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피시주의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 차별이 적힌 언어, 예. 정책 이런 걸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엄청난 음흉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 폴리티컬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간 게 올바르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한강 신드롬의 한강 작가가 네. 보니까 상당히 PC주의에 물들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 10월 달에 네. 미국 뉴욕 타임즈에 칼럼을 실었다는 거예요. 네. 칼럼을 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건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미국이 전쟁을 말하고 있는 동안 한국인들은 몸서리를 친다. 그게 예. 무슨 얘기냐면 예, 예. 미국 사람들 너희들은 강자니까 너희들 편안하게 입으로 떠들지만 우리는 몸소 당해야 하는 우리만 죽어나가는 거 아니냐. 아, 그걸 차별로 보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를 약자로 보면서 완전히 미국을 그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6.25 전쟁을 설명할 때 6.25 전쟁은 북한이 김일성이가 저기 누구죠? 소련 그 살린? 스탈린한테 가서 우리가 남침하겠다. 통일해야 되겠다. 쳐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돼. 여건이 안 돼. 그랬다가 나중에 또 두 번째 와서 얘기할 때 그때 오케이 해줬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쳐내려왔는데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강은 공부를 안 하고 뭔 얘기를 하냐면 소련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싶은데 북한과 남한을 이용했다는 거죠. 아, 이용을 했다. 예. 그래서 대리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 이 한강 작가의 글이나 소설을 우리 젊은이들이 읽을 텐데 그렇죠. 우리 시니어들이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게 그게 아니다. 예.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잘못 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뭡니까 그 5.18 사태도 그렇잖아요. 네. 5.18 사태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당시에 일부 불순분자들이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데 누가 그걸 진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군인들이 진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그거를? 그 진압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뒤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군인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양반이 작가 아닙니까? 작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쓴 겁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16세 동수의 시체가 도청 앞 분수대에서 수거되어 상무관에 안치된 후 불에 타 없어지고 그의 불쌍한 혼령이 지켜본다. 문학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 예. 이건 청소년들이 읽으면요, 막 사실 그대로 듣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들어. 또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우리가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선동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문학적으로 완전히 왜곡해서 소설에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보고 얼마나 이 정부에 대해서 적개심과 반감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예. 이게 완전히 선동입니다. 선동. 그래서 근데 이거를 스웨덴 할리먼이 자, 이 평을 보면요. 네. 웃겨요. 이렇게 썼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증인문학이라는 장르에 접근한다. 증인문학? 증인문학. 증인문학. 위트니스. 아, 위트니스. 예.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를 문학으로 보질 않고 사실로 보는 거예요. 어? 다큐멘터리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문학적인 가치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그 새로운 장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야, 내 이걸 보면서요. 네. 진짜 몸소리가 쳐지더라고. 예. 그 다음에 4.3 사태,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는 응축된 듯 정확한 이미지로 현재에 대한 과거의 힘을 전달한다. 이거 완전히 왜곡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이 노벨상을 믿어야 되냐. 아니, 노벨상은 화약을 발명해서 자기가 인류에 해악을 끼쳤다고 생각해서 좋은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정을 해서 한다더니 한국에는 이런 화약을 던지는 것이냐. 네. 어?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어떻게 또 묘하게 그쪽으로 되는 그렇죠. 분들이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예. 제가 조국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정치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 5.18은 5.18 사태는 자기들은 민주화라고 얘기해요. 5.18 민주화 운동이 노벨상을 2개를 우리에게 안겨줬다. 야, 내가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 근데 참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서 문학적으로 뷰티풀하게 만들어 놓은 이것 때문에